새벽 공기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강태풍은 눈을 떴다. 방 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고 창문 틈으로 스며든 도시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탁자 위엔 몇 시간 전까지 마시다 남은 소주병이 비스듬히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낡은 명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태풍 상사 대표이사 강태풍? 그 문구를 바라보는 순간 태풍의 표정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믿기지 않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평범한 영업 과장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부도 직전에 회사를 물려받은 그는 하루아침에 사장이 되어 있었다. 태풍은 세면대 앞에서 찬물로 얼굴을 적셨다. 거울 속에는 지친 얼굴이 비쳤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이 맞는 걸까?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새벽 5시 반 그는 낡은 코트를 걸치고 회사로 향했다. 간판엔 여전히 태풍 상사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네온 불빛이 꺼진 채로 반쯤 부서진 글씨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섰다. 사무실엔 먼지가 쌓인 책상, 다른 바닥, 고장난 복사기, 그리고 어제 남겨둔 커피 냄새가 섞여 있었다. 조용한 공기 속에서 오미선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회계 담당이자 아버지 때부터 회사를 지켜온 실무 책임자였다. 그녀는 커피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태풍을 똑바로 바라봤다. 사장님, 새벽부터 나오셨네요. 잠이 안 와서요. 그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미선은 무표정하게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보세요. 이번 달 외상금만 3천이 넘어요. 거래처 4군데가 돈을 못 받고 버티고 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다음 주면 밀립니다. 태풍은 천천히 서류를 넘겼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다.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게 아버지가 남긴 회사입니까? 그렇죠. 하지만 사장님이 이어가야 할 회사이기도 하죠. 그녀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 속엔 약간의 연민이 섞여 있었다. 태풍은 하루 종일 현장을 돌았다. 거래처마다 찾아가 고개를 숙이고 사정을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냉정했다. 이젠 못 믿겠어요. 강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거래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태풍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오후가 되어 회사로 돌아왔을 때 직원들은 모두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는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한때 활기로 가득하던 공간이 이제는 무거운 공기 속에 갇혀 있었다. 책상 위에는 결제 대기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프린터기엔 종이가 끼어 있었다. 그때 영업팀 과장 고마진이 불만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사장님, 거래처 비사에서 계약 해지 통보 왔습니다. 뭐라고요? 물건이 안 들어온다네요. 다른 업체로 바꿨답니다. 태풍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쪽이랑은 오래 거래했잖아요. 왜 갑자기? 돈이 안 돼서죠. 세상은 다 돈으로 움직이잖아요. 그 말에 태풍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안이 바짝 말랐다. 점심 무렵 그는 옥상으로 올라가 컵라면 하나를 들고 앉았다. 도시의 회색빛 하늘이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봤다. 아버지, 당신은 왜 나한테 이 회사를 맡긴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잠시 뒤 미선이 커피를 들고 올라왔다. 밥은 그걸로 때우세요? 예산이 없잖아요. 사장이 먼저 절약해야죠. 미선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내일부터 저도 컵라면 먹겠습니다. 잠시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공감이 흘렀다. 서로가 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피로와 책임감, 그리고 어딘가 불안한 연대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태풍은 은행을 찾았다.
서류를 꺼내들며 간곡히 말했다. 회사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대출뿐입니다. 하지만 상담원은 서류를 넘겨보다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담보가 없으시네요. 기존 채무도 많으시고요. 한 달만, 아니 2주만 시간을 주시면. 죄송합니다. 내부 기준상 불가능합니다. 그는 문 밖으로 나왔다. 길 위에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오후 그는 거래처 어사를 다시 찾았다. 예전엔 아버지의 친구였던 사장이 그를 맞았다. 태풍아, 내 아버진 참 대단한 분이었지. 하지만 요즘 세상은 말이지 감정으론 안 돌아간다. 태풍은 고개를 숙였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이번 주 안에 납품 다시 잡겠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 이번엔 나도 회사를 지켜야 해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순간 태풍은 아버지가 떠나던 날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며칠 후 태풍은 전 직원을 소집했다. 모두의 표정엔 피로와 불안이 가득했다. 회사 사정 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이름 태풍 상사 다시 세울 겁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말로는 쉽죠. 현실은 냉정하잖아요. 그의 눈빛이 그들을 향했다. 우리가 가진 건 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작은 거래라도 정직하게 다시 시작합시다. 그의 말이 끝나자 미선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 도와드릴게요. 사장님. 그 한마디가 태풍에겐 큰 위로였다. 이후 그는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돌며 소규모 거래를 다시 시작했다. 직접 물건을 들고 납품했고 새벽마다 창고를 정리했다. 고생은 끝이 없었지만 그 속에서 조금씩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그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낡은 금고를 발견했다. 녹슨 자물쇠를 억지로 열자 안에는 오래된 계약서 한 묶음이 들어 있었다. 그중 한 장, 비공개 거래 계약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거기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태풍 상사의 이름으로 진행된 대규모 불법 납품 계약서, 그리고 서명란엔 강태풍이라는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다. 그는 숨을 삼켰다. 이건 뭐지? 서류 구석에는 익숙한 필체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태풍아, 진실을 알게 되면 나를 용서하지 마라. 그날 밤 태풍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불 꺼진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마음속에선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존경했다. 하지만 지금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미선이 서류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걸 어디서? 아버지 금고 속이었습니다. 그럼 사장님 아버지가? 태풍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가 이렇게 된 이유,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빚도 거래 단절도 다 이 때문이에요.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걸 세상에 공개해야겠죠?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그럼 회사는 끝납니다. 그래도 숨길 순 없습니다.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버지가 만든 어둠을 내가 끝내야 합니다. 며칠 뒤 태풍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무실 한켠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정말 강 회장이 불법 거래를 주도했습니까? 회사 존폐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단호히 말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하지만 진실만은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직원들은 복잡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존경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날 밤 태풍은 혼자 사무실 불을 끄고 앉아 있었다. 문득 미선이 다가와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시 시작해야죠. 그는 미소를 지었다. 비밀의 문이 열렸다면 그 안에서 진짜 바람을 일으킬 시간입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간판 위에 글씨가 흔들렸다. 태풍 상사. 그 글씨가 흔들릴 때마다 그는 자신이 진짜 태풍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